나는 친구 엄마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고민이 깊다. 이 고민을 지인들에게 털어놓기가 부끄러워 인터넷에 올려본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대학교 2학년이다. 대학 생활은 즐거웠지만 수업 내용이 참 재미없었다. 휴학을 할까 생각해 봤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편입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부끄럽게도 그동안 성실하다는 평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나마 성적에 맞춰 대학을 들어가긴 했는데 그마저 재미가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방학이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수호에게 연락이 왔다. 어디 아르바이트 자리 없냐고 물었더니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자기 엄마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고 시험에 통과하면 돈을 준다는 것이었다. 수호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했다. 수호는 무척 착했고 공부도 잘했다. 나는 성적이 중간이하였던 나는 수호네 집에서 시험 공부를 같이 했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수호 엄마에게 공부를 배우기도 했다. 그 결과 성적이 꽤 많이 올랐고 엄마는 수호와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셨다. 수호는 엄마, 여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았다. 수호 아버지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와 벗은 농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에는 잘 못 온다고 했다. 수호 엄마는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셨고 그 영향으로 친구도 공부를 잘 하게 된 것 같았다. 수호 엄마는 한눈에 봐도 참 아름다웠고 상담도 잘했고 아이들 성적을 올려주니 동네에서 인기가 좋았다. 수호네 집은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잃었고 친구 엄마는 체점, 아르바이트생까지 쓰면서 공부방을 운영했다. 우리 집은 경제 사정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다.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셨는데 꽤 안정적인 사업이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을 해왔고 이 지역에서 나름 유지로 불리고 있다. 내 성적이 오르다 보니 친구 엄마에게 과외를 부탁했고 주요 과목을 배워 상위권에 진입하게 되었다. 수호는 과학고를, 나는 그 지역에서 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지원한다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고등학교 때 수호 엄마에게 과외를 받다가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했지만 성적을 올리기엔 너무 힘들었다. 학교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철없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사는데 대학은 대충 가도 되겠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으면 되겠지 하고 말이다. 집에서 가까운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반대하셨고 나는 별 노력 없이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은 중간 이하를 유지했다. 수도와 가끔 연락을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건강상의 이유로 공부방을 그만두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초기암이었는데 수술하고 1년은 쉬어야 한다고 들었다. 나는 저축해 두었던 돈으로 건강식품을 사서 병문안을 가기도 했다. 여전히 예쁜 수호 아줌마는 기운이 없어 보였으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컸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 수호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수호 엄마는 1년간 집에서 푹 쉬면서 보험 설계사 영업에 도전하게 되었고 현재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그동안 보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교육 내용이 다소 난해하기는 했지만 나름 재미있었다. 보험회사에서 나눠주는 소소한 생활용품을 들고 집에 가면 엄마가 꽤 기뻐하셨고 교육받는 동안 아줌마들과 점심을 먹는 시간이 좀 뻘쭘하긴 했지만 나름 재미있었다. 시험은 가볍게 통과했고 임시 코드가 나왔다.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교육을 더 받아도 된다고 해서 방학 기간 내내 교육을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교육은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런 교육을 듣는 것이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영업을 할 생각은 없지만 교육비 외에 보험회사에서 주는 간식거리, 주방용품 등을 열심히 받아왔다. 그런데 영업소에서 프로모션이 있다고 했다.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면 교육을 받으면 소개한 사람과 소개받은 사람에게 두바이 여행을 보내준다는 것이었다. 혹시 여행을 가지 못한다면 직장인 평균 급여를 챙겨준다고 하는 것이었다. 수호 엄마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보라고 권유했고 나는 언제 두바이를 가볼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 결과 보험 설계사들이 딴다는 모든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4박 5일간 두바이에 가게 되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호 엄마는 그저 친구 엄마였다. 프로모션이 걸려 있어 지인 소개를 한 설계사들, 교육생들이 한데 어울려서 최고급 호텔에서 머물며 토상휴가를. 운이 너무도 좋았다. 그런데 영업할 마음이 없었던 내게 수호 엄마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2학년이 되어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아줌마를 따라다닐 시간이 없다고 했다. 아줌마는 고객 상담 시간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데 다 따라오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시간이 될 때 나오면 된다고 했다. 관심이 있으면 시간을 맞춰 자기를 따라오고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따라올 때마다 시급을 줄 테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고 나는 아줌마와 고객을 만나러 다니게 되었다. 아줌마는 고객을 만날 때 교육 중인 사원이라며 나를 소개했고 고객들은 말끔하게 정장을 입고 나온 나를 보고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나 봤는데 오늘 내 눈이 호강하네 하며 내 외모를 칭찬해 줬다. 아줌마는 경력 2년 차인데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쉽게 잘했고 고객 상황에 맞게 계약을 잘 해냈다. 아줌마가 나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 소개받은 고객 중 중년 남성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 퇴근 후 커피숍에서 만나 상품 설명을 한 뒤 술을 사줄 때가 가끔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남성 고객을 혼자 만났을 때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그때 계약을 포기하고 겨우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데 남성 고객과 미팅이 잡히면 나를 곁에 두고 계약을 진행하면 아줌마 마음도 좀 편하다고 했다.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아줌마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 아줌마가 정말 힘든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혹시
내가 본격적으로 보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여성 고객을 혼자 만나게 된다면 아줌마가 같이 있어 준다고 하니 의지가 되기도 했다. 아줌마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면서 현장에서 일을 배우니 보험 설계의 장단점을 알게 되었고 유익한 점이 많았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아줌마에게 호감이 생겼다. 예쁜 정장을 차려입고 나온 아줌마를 볼 때마다 설레기 시작했을 무렵에 일이 생겼다. 그날은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나왔다. 아줌마 동창의 지인인데 아줌마에게 상당히 예의 없이 구는 것이 무척 거슬렸다. 영업일이라는 게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라지만 그 부부는 정말 똑같이 재수가 없었다. 통상적으로 고객을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 설계사가 비용을 다 낸다. 계약으로 이어지면 설계사가 받는 수당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부부는 보험 상품 설명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밥과 술을 얻어먹으러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줌마는 불쾌한 내색 하나 없이 성의껏 설명을 해줬고 그 부부는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계산을 하고 인사를 할 때 그 부부는 저 사람들 뭐야? 나이 차이 많이 나 보이는데 사귀나? 요즘 남녀 관계는 알 수 없지 뭐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무례한 부부에게 한마디 하려고 다가섰으나 아줌마는 내 손을 잡고 말렸다. 그날 아줌마와 2차로 호프집에 갔고 영업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참 다양하다고 했다. 계약을 하고도 해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급하다고 연락이 와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들기도 한다고. 그래도 사람을 만나는 게 재밌고 좋아서 아직까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축 처진 아줌마의 어깨가 참 쓸쓸해 보였다. 아줌마는 나에게 수호야, 너 여자친구 있어? 하고 물었고 1학년 때는 미팅으로 만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객일도 못 만나고 헤어졌다고 했다. 아줌마는 그럼 좋아하는 여자는 없어? 하고 묻는데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라고 하니 그래 말해봐 라고 했다. 사실 아줌마한테 관심이 생겼어요. 프로페셔널하게 일하시는 모습도 멋지고요. 아줌마는 그럼 오늘 같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물었다. 우리는 서둘러 모텔에 갔다. 아줌마는 농한기에나 남편을 볼 수 있다며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는데 남편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다고 했다. 우린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아줌마는 평생 한 남자밖에 몰랐는데 이런 경험도 하게 된다며 사실 무섭다고 했다. 우리는 쿨하게 만나기로 했다. 가끔 영업소에 나가는데 다른 설계사들이 눈치채지 않게 연기하고 있다. 친구에게는 물론 비밀이다. 우리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에게 한없이 친절했던 아줌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좋다.